양준일이 당대 최고 이슈 인물들이 출연한다는 JTBC 뉴스룸의 출연에 화제를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 탑골 공원 현상 속에서 발견돼 처음엔 탑골 GD로 불렸지만 이제 팬들은 탑골 GD가 아닌 양준일이라고 부른다. 굳이 지드래곤과 견주거나 지드래곤의 명성에 기댈 필요가 없는 양준일만의 독자적인 존재감이 확립됐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뜨겁게 불던 양준일 바람은 JTBC 슈가맨 3에 출연한 이후 신드롬으로 발전했다. 옛 가수에 대한 좋은 기억으로 그 사람을 소원했지만 막상 보면 실망하는 경우가 있다. 실망까진 아니더라도 얼굴 보고 근황 확인한 걸로 더 이상의 호기심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양준일은 벌써 50대에 접어든 나이다. 팬들이 기억했던 그의 모습은 20대 시절이고 지금은 미국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50대 일반인이기 때문에 20대 양준일 팬들의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TV에 나타난 50대 양준일을 본 사람들이 더욱 열광하기 시작했다. 바로 팬미팅 일정이 잡혔고 CF 섭외가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제 뉴스룸에 나왔으니 더욱 화제성이 커질 것이다. 슈가맨에선 양준일에게 30년 먼저 온 사람이라고 했다. 90년대 초 사회 분위기와 대중문화계 트렌드에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요즘 대중문화계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양준일은 30년 먼저 온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양준일 같은 뮤지션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없다. 요즘 우리 가요계가 90년대 초에 비해 노출이나 염색 등이 비교적 자유로워졌고 춤도 더 격렬해지긴 했는데 이건 정도가 강해졌다는 의미다. 반면에 양준일은 범주 자체가 다르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분류상 새로운 사람이라는 뜻이다. 양준일처럼 펑키한 리듬에 맞춰 자유분방하게 스웩을 펼쳐내는 뮤지션은 우리 가요계 주류 무대에선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므로 양준일의 무대는 그때나 지금이나 파격이다. 이래서 사람들이 양준일에게 더 열광하는 것이다. 신선한 콘텐츠니까. 슈가맨을 통해 알게 된 그의 스토리에 안타까움의 정서도 생겼다. 파격적인 자유분방함과 영어 사용 등으로 한국에서 무리를 빚었고 출입국 관리소의 견제로 미국으로 쫓겨 가다시피 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활동을 준비했을 땐 국내 기획사들이 문제아 양준일을 받아주지 않아서 가명을 썼는데 소속사의 불공정 행위 등으로 결국 재기에 실패했다고 했다. 영어학원을 운영하다 미국으로 가 지금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달 번 돈으로 그달 월세를 내며 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받아주지 않아서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산 그의 이야기의 사람들은 이제라도 그를 밀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한국의 편협함이 그를 밀쳐냈기에 미안함이란 부채의식도 생겼다. 양준일의 겸손한 언행이 더욱 그를 밀어줘야 한다는 당위성을 만들어냈다. 이번 뉴스룸에서 양준일은 놀라운 발언을 했다. 대한민국이 날 받아줬다. 이에 내 과거가 더 이상 날 괴롭히지 않는 것 같다. 한국에서 고생하고 청춘을 날렸지만 그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자신을 받아주니까 고맙다며 과거의 괴로움이 사라졌다고 한다. 정말 사라진 건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에서 그의 심성이 엿보인다. 겸손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란 느낌이다. 이러면 대중이 그를 더욱 뒷받침해주고 싶어지게 된다. 한국이 받아줬다고 고마워하기 때문에 더욱더 확실하게 받아줘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생긴다. 한국이 받아줬다는 이 말로 양준일 팬덤은 더 뜨거워질 것이다. 편협한 사회 때문에 냉대받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마침내 성공하는 스토리는 영화로도 나올 법한 감동적 서사다. 양준일은 그런 이야기가 현실에서 리얼로 실현된 사례다. 사람들의 감동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니 양준일 신드롬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다. 이젠 더 이상 양준일이 한국에서 냉대나 사기, 이기적인 업자들에게 이용 등을 안 당하기만을 바란다. 양준일 JTBC2U 프로젝트 슈가맨 3을 통해 제2전성기를 맡고 있습니다. 25일 뉴스룸에 또 한 번 출연하면서 미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에 정착하고 싶은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앵커 손석희에게 양준일은 자신의 소개에 대해 고마움과 기쁜 마음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9일 뉴스룸에서 나의 사랑 리베카 양준일라는 제목으로 손석희 앵커가 자신에 대한 사연을 전해주는 것을 보았고 눈물을 흘릴 만큼 고마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당시 손석희 앵커는 세상은 30년 전 그 대중 스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그 고단한 시절 온몸으로 겪어낸 뒤에 지금 또한 월세와 일거리를 걱정하며 한국행을 망설였다는 오래된 가수는 이라고 자신을 말하자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양준일은 그간 내 존재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이를 사장님이 녹여주셨다고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서빙 등으로 생활고 겪은 양준일. 슈가맨 3 출연 당시까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식당 서빙 등을 하며 생계를 이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가수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화려한 댄스 실력과 퍼포먼스를 선보여주면서 자신을 찾아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 행복하다고 밝히면서 화려한 등장에 큰 주목을 받게 된 양준일 씨입니다. 양준일은 90년대 활동한 인기 가수로 방송 출연 정지와 비자 거부 문제 등으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고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한인식당 등에서 서빙 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부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슈가맨 출연 당시 양준일의 부인도 함께 인터뷰까지 하였지만 과거 많은 상처를 받았던 가수 양준일이었기 때문에 사생활 우려 등으로 방송분에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양준일 부인은 과거 영어 강사를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양준일을 만나 결혼하였고 슬아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슈가맨 방송 당시 양준일 부인은 남편이 과거 이렇게까지 인기 있었던 가수였는지 몰랐었다고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1969년생으로 올해 나이 51세입니다. 출연진과 방청객 모두 50대 나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리즈 시절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90년대 활동 당시 지드래곤 모습과 도플갱어 수준으로 닮아 방송 출연 이후 연일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1990년 리베카로 데뷔한 재미교포 출신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감. 1990년대 아이돌 그룹 못지않은 외모와 화려한 댄스 실력으로 리베카, 가나다라마바사 등을 히트시키면서 많은 팬과 인기를 누렸습니다. 지금의 지드래곤의 인기를 능가할 만큼 시대를 앞서간 천재 가수였다고 현역 가수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양준일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실제 90년대 양준일이 방송에서 보여준 패션과 스타일은 지드래곤 다른 버전이라고 해도 될 만큼 닮아 있습니다. 실제 그의 패션이나 음악은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무대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30년 전으로 지드래곤이 화면 속으로 들어갔다고 할 만큼 화려한 댄스 실력과 시대를 앞서간 패션의 양준일 모습에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대 활동을 같이 했던 김완선은 양준일이 90년대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시대를 너무 앞서간 비운의 가수라고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양준일의 스타일은 흐느적거리는 댄스와 잭스윙, 음악은 지금 가수들에게는 너무도 대중적인 장르였지만 90년대에는 생소하고 너무 앞서갔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진면모를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2019년 유튜브나 방송에서도 양준일의 노래와 영상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양준일이 누구야? 할 만큼 20에서 30대에게 각광을 받게 되었는데요. 슈가맨 3에 강제 소환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된 양준일입니다. 양준일은 가수 활동을 그만두고 한국에서 영어 강사 일도 했지만 비자 연장이 더 이상 되지 않아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슈가맨 3과 뉴스룸에 출연한 양준일은 90년대 가수 활동 당시 방송 정지 이유와 차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뉴스룸에 나온 양준일은 30년간의 자신의 삶에 대해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었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노래가 좋아 가수의 꿈을 안고 온 한국에서 온갖 차별과 냉소로 상처를 입고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아픔이 있는 양준일. 90년대 한국 사회는 재미교포라는 딱지는 그리 반가운 대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방송에서 한국말을 잘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국어를 많이 사용했고 노래 가사에 외국어가 많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방송 정지, 출연 정지를 당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과거 93년도 윤종신과 양준일은 기쁜 우리 젊은 날
라디오 프로에 출연하여 방송 출연 정지 3개월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라디오 진행을 하던 윤종신과 게스트였던 양준일은 과도한 외국어 남발을 사용했다는 이유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쓴 멘트가 어레스트, 인베스티게이션이라는 단어 등을 사용했다는 이유였는데요. 당시 90년대 사회는 바른말 사용에 민감했고 외국어는 건전한 정서에 맞지 않다는 식의 여론이 강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재미교포 존재는 연예인 가수 중에도 너무 많을 만큼 흔한 일이 되었는데요. 재미교포에 대한 반응도 옛날과 달리 관대한 편입니다. 하지만 90년대는 재미교포라고 하면 오렌지족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요. 대중적이지 않았던 양준일의 스타일과 노래는 재미교포라는 색안경으로 더 편견을 낳게 하였고 한국 가수로 활동할 수 없을 만큼 편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6개월마다 비자 연장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한 출입국 담당자가 너 같은 사람이 한국에 있는 것이 싫다면서 비자 연장을 해주지 않게 되죠.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출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양준일이 슈가맨 3에서 만약 지금 리베카 곡이 나왔다면 인기를 얻었을까? 라고 묻는 질문에서 전원일치로 그렇다는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연예인 인기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에 맞는 타이밍과 운도 따라줘야 하는 장본인이 바로 양준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대를 잘못 태어나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양준일의 반세기 인생. 그는 미국에서 서빙 일을 하면서 생활고를 겪으면서 과거의 인기와 추억은 지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양준일에게 가장 힘든 시간은 그간 어려운 생활고도 아니었고 한국에서 가수로서의 생활을 지우는 과정이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었는데요. 아마도 한국에서 외국인이라는 차별과 냉대로 더 많은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한국을 떠난 것도 아니고 비자 연장을 받지 못해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억울함이 그에게는 더 힘든 시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이번 슈가맨 출연 또한 그의 의지보다는 뒤늦게 그의 노래 등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강제 소환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부인과 함께 한국행을 준비하면서 미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계속 머무르고 싶다는 소망을 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방송 출연과 광고 CF 출연 또한 많이 들어오고 있을 만큼 화제성을 낳고 있는데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그의 인기가 한순간 단타성 인기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양준일의 인기에 대해 한가요 관계자는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소비되는 호흡이 굉장히 짧아졌다. 추억몰이나 단타성으로 그릴 수도 있고 연속성을 가질 수도 있다. 솔직히 우려도 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뉴스룸에서 양준일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자신의 인기에 새삼 기쁘고 행복하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저도 뉴스룸에 나온 양준일의 모습을 보는 내내 참 다행이다. 너무 행복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의 인기가 빨리 사그라들어 또 한 번 상처를 입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의 노래는 30년 전 리베카와 몇몇 곡들을 빼면 없을 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가 가수로서 활동을 계속하게 될지 아니면 예능 쪽으로 방향을 돌릴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인기가 너무 빨리 소모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한국에서 다시 활동 의지를 보인 만큼 시청자들에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양준일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하고 또 응원해보겠습니다.